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살 수 있다. 단 부자들은 못 산다. 부자들은 왜 못 사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공짜로 1만 달러씩 주게 되면은 내가 삶이 힘들고 조금 경제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한테 1만 달러씩 줄 때는 1만 달러 가지고 뭐 집세도 내고 뭐도 내고 치킨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야 1만 달러 줘봤자 뭐 맨날 사 먹는 월세 밀린 적 없고 뭐 치킨 맨날 사 먹을 수 있고 기존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10,000달러를 추가로 준다고 해도 행복 지수가 변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제 어려운 사람일수록 돈이 생기면 행복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돈이 들어와도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도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오면은 사실 돈에 대한 행복보다는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돈이 들어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 내가 꾸준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사실 돈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한 행복감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행복감은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들이 행복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힘들게 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심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있고 적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뭐 이제 내가 없을 때 들어오는 돈은 행복한데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감이 좀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2년, 1, 2년 안에 비트 만약에 불장이 오게 되면 다들 부자 되실 거잖아. 미래에 불을 두고 왔잖아. 그랬을 때 내가 부자가 돼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걸 추천드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생각이요? 이제 돈으로 이제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불행해. 사람이 윗공기 한번 싹 맡았다가 여기 달달한데네 하면서 이제 돈이 확 많아져서 윗공기 마시다가 내려오니까 맞아요. 이거 조금 멋있긴 해. 사실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부자다 아니다 행복을 좌우한다가 아니라 사실 인간은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추구하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미래가 투명했을 때 행복감을 더 느낀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 미래에 확고한 뭔가가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조가 있다. 100조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100조가 있으니까 뭐 50조 돼도 뭐 별로 불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100조가 할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 심적으로 엄청 불행해요.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 그래서 인간은 지금 당장에 있는 그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맞아요. 부자라고 마음이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산다라는 게 사실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란한 뮤님이 말씀하세요. 돈이 중요합니다. 빌라 살다가 반지하 전세로 쫓겨났을 때 그 기분 아직도 못 잊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의 행복감이 높아질 때 자 돈을 내가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이 수치화로 뭐 80이 늘었어. 이래가지고 80이 늘었는데 이 돈이 똑같이 없어져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로또 당첨돼서 10억을 얻었어. 플러스 행복감 80. 이 10억이 없어지면 얼마나 더 불행해지느냐? 마이너스 150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마이너스가 더 크다. 더 불행해요. 더 불행해져.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똑같이 내려가야지. 우리 물리 시간 배울 때 운동 그리고 위치 에너지 작용 반작용 똑같이 알지? 아니야. 행복은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시원하게 더 내려가. 맞아요. 사람 마음이 이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미래에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올라갈 때 행복 지수보다 떨어질 때 그 불행감이 더 크니까 이 밑에서 뭐 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방식으로 어떻게든 빨리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드니까 다시 올라갈 때 그래 처음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지라는 생각
1번이고요. 그냥 빨리 올라가야지 생각 2번인데 대부분은 빨리 올라갈 생각에 오히려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락을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리 내가 원상복구 해야지 보다는 초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다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나락갑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랍니까? 마진을 하죠. 그렇죠. 네, 마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진의 끝은 뭐다? 청산.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지가 말한 것처럼 떨어진 건 이만큼인데 내 불행의 폭은 이만큼이야. 다들 경험 다 해보셨잖아. 그래서 인간이란 꾸준하게 천천히 우상향을 그릴 때 사실 더 행복감을 느낀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함이 있을 때 그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미리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미래에 답이 보이니까. 근데 내가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으면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왜냐면 내가 1년 근무하고 10년 근무했을 때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나는 이 젊은 친구들, MZ 젊은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MZ 젊은 친구들이 워너벨을 꿈꾸고 내 삶을 꿈꾼 이유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랑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고 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화목한 가정, 내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면은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지님 자료를 제가 담아놓질 않았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넣으면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맞아요. 사람이 포기하면 왜 마진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 지금 FTX에서 마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네, FTX가 지금 입출금이 막혔잖아요. 네네. 입출금이 막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마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어차피 출금도 못하는 돈 에라이 모르겠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실할 때 도박을 해. 절실할 때 좀 어떻게든 천천히 복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사람들이 도박적인 것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FTX 다들 마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트론으로 출금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네네. 이렇게 출금을 하면 내 돈이 6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FTX에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내 돈이 6분의 1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절망이에요. 이미 비트 시장 안 좋아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미 물려 있어. 그런데 여기서 6토막이 나니까 마이너스 95%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 80에서는 희망이 있어. 현물로 보유하면 복구가 되겠다. 네네. 하지만 마이너스 95%를 넘어가니까 희망이 없죠. 에라이 야팔, 에라이 야팔, 내 인생 조짓다. 이 돈으로 마지막 한번 놀아볼까 하면서 다들 마진으로 떠나가셨습니다. FTX 마진이 아직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베팅하냐면 한 방향만 베팅하죠. 쇼세다. 네, 왜냐하면 FTX가 망할 거니까 떨어질 거다 라는 마인드로 다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내 푼돈 마이너스 95% 된 내 쌈짓돈조차 이렇게 도박으로 날리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FTX에서 다 돈 날리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상담톡으로 이제 상담하신 분이 한 분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천천히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나는 지금 마음이 조급한데 천천히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는 게 사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길이에요. 내가 말하는 천천히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천천히는 이렇게 올라가자라는 게 그 천천히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급함은 이렇게 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천천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급함. 그 다음에 진짜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자,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게 사실 이 기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자고 하는 것도 사실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빠른 건데 이제 너무 천천히라는 단어에 지레짐작 겁먹고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천천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천천히라는 단어 때문에
대부분 마진이라든지 급등이라든지 전자자산 몰빵이라든지 비투라든지를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하지만 내가 말한 천천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 생활만 하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천천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천천히 가자라는 것 부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멋있는 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네. 잠소하겠습니다. 잠수요? 잠시 소통. 네. 양양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형한테도 커피 하나 갔을걸? 왜요? 양양님이 커피 보냈을 거예요. 왜요? 빼빼로데이잖아. 어. 네, 빼빼로데이라서 양양님이 커피 주셨는데 네네. 커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호파파에게 드디어 여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누구세요? 축하한다! 상호파파야, 드디어 너를 위하는 여자가 한 명 생겼다. 야, 누구냐? 여기 보시면 호랑이 존잘님입니다. 네네. 호랑이 존잘님이 이분이 조금 상호파파한테 마음이 있나 봐. 아직 남자친구 있어. 네? 그 인류의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고 싶었던 거구나. 어장 관리하나? 그렇구나. 어장인가? 하여튼 인류애적인 애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호파파가 죽고 싶대요. 왜 죽고 싶냐? 이건 나도 죽고 싶을 것 같아. 왜요? 착각하고 집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 탔음. 나 이때 죽고 싶더라.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집이 점점 멀어져. 네이버 지도를 켰는데 40분 뒤에 집 도착해야 되는데 갑자기 1시간 10분 적혀져 있어. 나 그때 죽고 싶더라. 내가 얼마나 집 반대로 가면 이게 사람이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상호파파가 그 마음으로 죽고 싶다고 하니까 호랑이 존잘님이 인류의 차원으로 이제 위로해줍니다. 뭐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해. 조심해서 다시 운전해서 가라고 지하철이라며. 위로해줍니다. 위로해주니까 상호파파가 여자 맘속으로 그래 이러니까 너가 없는 거야. 갑자기 왜 거기서 여자 맘속이라고 여자 품속으로 넌 답이 없다. 인류의 차원에서 너를 위해서 이제 덕담을 해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에게 시원하게 이런 재를 뿌리는 상호파파 멋있다.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하네. 나 좋아하지 마셈 피곤함. 오늘도 그에게 한 수 배워가도록 합시다. 대단하네. 여러분 저렇게 하면 영원히 이제 잘못될 일이 없다. 혼자 살거든. 혼자 열심히 살 것 아니 같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런 거 좋아하는 여자들도 은근히 있어요. 네? 은근히 있어 저런 거 좋아하는 여자들도. 무슨 어떤 게 매력이에요? 어떤 게 매력이냐고? 네, 저기의 매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인데, 이거는 이제 별개인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를 누가 야한 얘기를 여자한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 야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재밌게 들릴 수도 있어. 잘생긴 사람이 야한 말하면 재밌는 거, 못생긴 사람이 야한 말하면 성희롱.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런가?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은근히 요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 그렇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원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다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죠. 하지만 이런 돌덩어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이 돌을 깎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여성분도 계신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죄다 이미 결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호파파 힘내라. 언젠가 너라는 돌을 깎아줄 여자를 빨리 찾길 바란다.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잘 돼서 결혼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매너적인 말투만 했을 때 여자애들이 재미없어 하는 경우들도 있어. 맞아. 내 친구가 매너가 넘치거든요? 재미없어 하는 경우 있어. 재미없더라고. 그 친구의 자산은 재미있거든? 돈이 진짜 많아요.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막 치과 의사랑 막 미팅하고 의사 막 다 미팅하거든요? 네네. 그 친구가 재미가 없어, 근데. 자산은 재미있지만 멘트가 재미없어서 까이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쵸. 이것도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은, 너 옛날에 내가 너 그 예술학교 다니는 여자 소개시켜준 여자 있잖아. 예. 겁나 이쁜 애들. 네. 걔들이랑 너 오기 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알아? 뭐요? 분가분가 얘기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근데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분위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이 눈치 게임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그거에 비해 상호파파는 눈치가 없다.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돼. 오케이. 하여튼 잠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센스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외모의 차이보다 센스의 차이라고 생각해. 센스의 차이. 누가 말하냐에 따라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차이 아닐까. 그렇죠. 잠소 5분 때렸습니다. 자, 다시 코인 내용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보관업체인 헥슬란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엑셀런트 알죠? 헥슬란트가 코인계에서는 나름